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저 357페이지입니다. 저 지난주에 뭐 우리가 요 정도 숙제해 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5개 세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예, 좋아요. 자, 첫 번째 뭐예요? 게시. 요거 꼭 외워둬야 됩니다. 게시에 따른 분류로서 이제 당사자 뭐라고 그랬어요? 신청. 이렇게 이제 잡고요. 관공서 뭐예요? 촉탁. 그렇죠. 촉탁 등기. 자, 등기간 뭐예요? 직권 등기, 직권. 그 다음에 이제 법원. 법원은 뭐예요? 명령. 명령은 항상 액세서리가 하나 붙어야 돼요. 이 신청이 붙어야 되겠죠. 요 두 개가 뭐예요? 원칙. 요게 원칙. 요 두 개가 뭐예요? 예외. 여기에서 예라는 의미는 뭘까요? 법률, 규정. 이렇게 이제 잡아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골칫덩어리가 바로 요 직권 등기가 돼요. 그래서 게시에 따른 분류로서 원칙,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을 이의신청. 또 하나 쓴 세트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등기 뭐요? 강제. 그죠? 등기 강제. 자,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원칙이죠. 임의 신청이 원칙이죠. 임의 신청이라는 것은 당사자 신청입니다. 예외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것은 3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자, 등기법이 있었죠. 등기법 몇 개월이에요? 1개월. 이거 반드시 숙제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왜 1개월에 등기를 강제할까요? 대장과 등기부가 뭐예요?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 뭐가 있죠? 특별조치법. 요거는 며칠이죠? 60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60일. 자, 명의신탁은 몇 년이죠? 3년. 이렇게 해서 명의신탁은 3년. 올해 이제 예외적인 측면으로서 등기 강제는 이제 출제 경향이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출제가 돼서 특히 이제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었죠. 당사자 신청의 종류죠.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2종류가 있죠. 원칙 뭐예요? 원칙 공동 신청. A가 뭐예요?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 시험은 어디서 나와요? 단독 신청. 계속적으로 이제 박스 문제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 신청에 대해서는 요거는 특별히 관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제3자와 관련돼서. 제3자와 관련돼서는 원칙 뭐예요? 원칙, 당사자 신청.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요. 당사자 신청. A가 뭐예요? 제3자에 의한 신청이죠. 제3자에 의한 신청은 이제 뭐예요? 포괄승계인 등기. 포괄승계인이 뭐예요? 상속인 등기가 되죠. 그럼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의 신청, 그 다음에 대리인 신청. 자, 마지막으로 이제 등기 신청 방법이 있었죠. 그러면 등기 신청 방법은 몇 하나 되어 있어요? 이완화되어 있다. 원칙은 뭐예요? 원칙예가 아니라 요거는 방문 신청과 뭐가 있어요? 전자 신청이죠. 자, 그러면 나란히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잡아서 이원화. 여기에서 이제 매년 출제되는 거. 지문이든 어떻든 전자신청 반드시 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번 달 코스 이제 5개 세트 딱 구비해놔야 돼. 게시, 등기 강제, 당사자 신청의 종류, 제3자 등기 신청 방법. 자, 전주까지 배운 게 이제 제3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거기 이제 몇 페이지? 357페이지. 자, 357페이지 제3절 뭐가 나와 있죠? 등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걸 한번 보죠. 이제 봐봐요. 자, A가 이제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요 사람 뭐예요?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이죠. 두 사람이 어디? 당사자라고 그랬죠. 요 당사자가 이제 방문 신청이라면 어디로 왔겠어요? 등기소로 왔겠죠. 등기소로 가면 누가 있어요? 등기관이 있죠. 등기관한테 등기하러 왔습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서면 신청주의니까 뭐예요? 신청서를 작성해줘야 돼. 신청서. 이 신청서가 바로 신청 정보가 됩니다. 그러면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첨부 정보를 이제 구비해서 첨부 정보를 이제 준비해서 이제 등기관한테 이제 심사를 하겠죠. 접수를 하겠죠.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심사를 하게 되죠. 심사하면 이제 어디로 가요? 등기부로 가겠죠. 등기부에 뭐 하게 되죠? 바로 기록하게 되죠.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등기 효력 시기는 뭐 할 때죠? 접수한때 그렇게 되죠. 등기 기록하고 이제 교합이라고 하면 등기가 이제 완료되겠죠. 완료. 그러면 등기관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등기부와 대장이 몇 하나 돼 있어요. 이하나 돼 있죠.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을 하나 만들어줘요. 영수증이 뭘까요?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겠죠. 그러면 이제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세금을 납부하겠죠. 이게 바로 가세 자료를 송부하게 돼 있습니다. 자, 가세 자료를 송부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등기는 완료가 된 겁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사퇴질 할 수 있죠. 사퇴질이 뭐예요? 이의신청이 되죠. 이의신청. 이게 사대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착한 사람은 뭐 줘요? 상 주고 나쁜 사람은 벌 주겠죠. 그래서 이제 등기법이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의신청과 벌칙이만 앞에 좀 빠졌다. 그럼 조문상 뭐예요? 보강해준다. 이게 뭐예요? 보칙이래. 그래서 등기가 완료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론은 이제 어렵죠. 어려운데 뭐예요? 사실 등기 한번 딱 치면 돼요. 등기 우리가 집 사고 팔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는 과정이 지금 여기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려니까 뭐예요?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등기소에 가서 집 팔았습니다. 등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전 같아서는 봐봐요. 자, 서류를 구비하면 등기관이 퇴짜를 많이 놨어요. 퇴짜를 많이 놨어요. 퇴짜를 많이 나오면 누구한테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죠. 그러면 누구하고 사귀었어요? 법무사하고 사귀었죠. 요즘은 이제 법무사하고 사귈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조금은 어떻게 사귈 수는 있지만, 그럼 등기관이 뭐에 따라서 이제 신청서, 첨부 서류를 구매하면 심사를 하면 저 왜가 빠졌어요. 그러면 쪽지에다 뭐 적어줘요. 뭐 부분이 빠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서류만 구비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등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뭐 귀찮으니까 자꾸 등기관이 뭐 다시 해오세요. 다시 해오세요. 귀찮으니까 누가 되실게요? 법무사. 그러니까 법무사가 밥벌이가 거의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상속 등기하러 왔습니다. 뭐 서류가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그럼 등기관이 요 쪽지에다 뭐 적어줘요. 뭐 가져오고.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등기관이 되게 친절해요. 만약에 친절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려버리면 끝장이거든. 그러니까 인터넷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뭘 작성해주죠? 신청서. 그래서 거기 357페이지 네모 1번을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신청정보. 즉 이게 신청서라는 거야. 자, 신청서라는 것은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딱 뭐예요? 자, 우리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기본서가 나가니까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신청서 이렇게 위에다 하나 써놓고, 자, 신청서는 결론적으로 서면이죠. 오늘 원칙은 무슨 신청주의죠? 서면 신청주의다 해서 방주에다 옆에 딱 적어놓고 원칙입니다. 자, 원칙은 이렇게 써놔요. 1건 1신청 정보라는 거예요. 하나의 정보에는 뭐예요? 하나의 건수에는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해줘야 돼. 그래서 1건 1신청 정보.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A가 있네. A가 뭐예요? 일괄 신청이에요. 그래서 일괄 신청 이렇게 잡아놓고, 자, 일괄 신청이 되려면 요게 유지가 돼야 돼요. 뭐가 유지가 돼야 될까요? 바로 가로 열고 이렇게 다른 색깔로 이렇게 딱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동일성이야.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틀을 해놔야 돼요. 원칙, 일간 일신청 정보. A가 무슨 신청? 일괄 신청. 무슨 성? 동일성이야. 그러면 신청서에 이제 기록사항이 있겠죠. 요 밑에다 이렇게 해서 기록사항이라고 딱 써봐요. 기록사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미 배웠던 거.
필요적 기록사항과 뭐가 있다? 임의적 기록사항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이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매년 강론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 기록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 이제 말장난을 치는 겁니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자, 임의적 기록사항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프린트와 관련돼서 한번 정리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꼭 논점이 바집 출제되는 게 뭐예요? 요거는 돈이에요. 돈. 돈과 관련돼서. 돈은 소송의 씨앗이 눈물의 씨앗이 소송의 씨앗. 눈물의 씨앗 그러면 아직 초년생입니다. 눈물의 씨앗은 사랑이거든. 그래서 돈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의가 하나 있죠. 그러면 요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 이게 자주 또 출제돼요. 그럼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 지료, 요건 지료죠. 요거는 뭐예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 뭐예요? 요거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돈은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예외적으로 지상권 지역권의 지료는 뭐예요?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요거죠. 기간은 항상 기간은 이렇게 이제 언제나. 그래서 요 언제나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당사자죠. 당사자한테 맡겨두라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는 뭐예요? 이렇게 특약과 약정, 그 다음에 합의 이렇게 해서 우리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용어 정리를 하나 해둘 게 있죠. 우리 민법적인 의미에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임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임의 규정이란 그러면 요걸 하나 밑줄 꺼놓고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요게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야. 그러면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없는 규정. 요게 무슨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없다. 그러면 임의 규정.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야. 근데 요거와 관련돼서는 전주에 배웠던 걸 요걸 기억해 둬야 돼요. 뭐라고 써놨죠? 대항력. 그렇죠. 대항력과 관련돼서. 자,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그럼 제3자 등기부를 딱 보면 제3자의 계기는 힘, 계기다 이게 뭐예요? 대항력입니다. 속된 말로. 그래서 대항력. 그럼 저희가 요걸 이제 머릿속에 딱 틀을 잡아놓고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그럼 봐봐요. 자, 전세권에서 돈 뭐죠? 전세금이죠.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요? X 기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럼 임차권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뭘까요? 임차권의 돈. 읽어봐요. 차임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요걸 암기함으로써 암기 사유들을 팍 줄여버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돈과 관련돼서 이렇게 기억해두고 그럼 우리 전주에 배웠던 뭐예요? 전전주에 배웠던 저당권이죠. 저당권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뭘까요? 돈. 저당권의 돈 뭘까요? 또 공부 안 하고 있네요. 뭐예요? 이게 채권액이죠. 채권액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면 전저당에서 돈은 뭘까요?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는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번 달 코스에 신청서와 관련돼서 이걸 딱 틀을 잡아놔요. 빨리 올수록 좋아요. 이런 틀들은. 그러니까 지금 기초인문서에서는 요 틀을 마련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 가서 이제 살만 살짝 붙이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 가셔서 신청서 읽어봐요. 일간 1신청지. A는 무슨 신청? 일갈 신청은 무슨 성이 동의된다? 동일성. 기록사항에는 필요적 기록사항과 뭐가 있다? 임의적 기록사항. 그럼 필요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돈과 관련돼서 원칙이죠. 지상권 지역권의 지료는 임의적이다. 기간은 뭐예요? 언제나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그러면 전속기간은 기록하여야 한다. 어때요? X 기록할 수 있다. 그러면 올해가 29회인가요? 그러면 작년 28회 때네. 참 뭐라고 길게 나왔어요. 길게 나왔습니다. 한 5줄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가. 반대해서 가면 임의적 기록사항. 뭘 찾아라?
기간이 바로 2초 동안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요 앞에는 우리 형님 누님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가벌병이 나왔는데 사실 요거는 개의할 바가 아니라고. 그러면 요것만 읽으면 되죠.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것. 항상 우리가 아닌 것 그러면 반대 해석을 해봐요. 반대 해석. 반대 해석하면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것. 뭘 골라라? 임의적 기록사항. 그럼 뭘 골라라? 기간이 없으면 특약, 약정, 합의 그것만 찾았으면 바로 2.5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걸 자꾸 숙지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357페이지 이제 내용으로 쏙 들어가 봐요. 1번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1건 1신청지 원칙 예외 원칙. 그러면 2번에 뭐가 있죠? 일괄 신청이죠. 일괄 신청 그러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동일이죠. 동일한 동기소의 관할 내에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읽어봐요. 동일한 때 동일한 신청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무슨 성? 동일성. 여기서는 키워드가 무슨 성이 된다? 동일성이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그러면 가로 2번은 뭐가 나오죠? 필요적 기재사항. 그러면 3번은 임의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거기에다 별표 새겨놓고 임의적 기록사항이 이제 여기에서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첫 줄에 뭐예요? 읽어봐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거기가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임의적 기록사항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임의적 기록사항이 할 수 있어요. 아까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뭐가 있었죠? 기간 있었잖아. 기간은 에너지도 없어. 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키포인트가 있는데 각종 등기의 특수한 기재사항이죠.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신청 근거 조항은 기록해야 되지만 등기 원인과 현을이는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됐었죠. 자, 시상권 설정 등기에서 뭐가 나와 있죠? 목적과 범위.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요역지, 성역지 표시. 성역지 표시는 좀 지워줘요. 요역지 표시, 목적과 범위. 전세권은 전세권과 뭐가 있죠? 범위. 임차권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차임. 저당권은 채권액, 그렇죠? 자, 저당권이 이전한다. 그러면 이미 민법 교수님한테 배웠으면 저당권 설정이 이전이에요. 거기 봐봐요. 저당권 밑에 이전 등기의 설정 등기예요. 이전 등기잖아. 위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채권액은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저당권 이전 등기는 그 밑에다 요거 하나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수반성. 수반성이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건도 이전한다. 그게 수반성이라고 그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는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록해야 된다. 세자로 원칙은 이거예요. 읽어봐요. 무슨 성이죠? 수반성 때문에 그래. 굳이 저당권 이전 등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 수반성이라는 것은 요거죠. 우리가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뭐도 이전하죠? 담보 물건도 이전한다. 이게 바로 수반성이죠. 그러면 이제 부종성이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건도 소멸한다. 그게 무슨 성이죠? 부종성이죠. 그럼 피담보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담보 물건도 소멸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 불가분성이라고 그래. 불가분성. 그럼 결론적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는 무슨 성이죠? 수반성. 그럼 피담보 채권 이전하면 담보 물건도 이전한다는 뜻을 반드시 표시해줘야 돼. 무슨 성? 수반성. 마지막 하나 건저당 설정이죠. 건저당 설정에서 이번 달 곳에 꼭 확인할 거는 뭐 있어요? 채권 최고액. 요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돼요. 어차피 뭐 요 책은 버릴 책이야. 버릴 책이니까 그러니까 연습을 하라고. 앞으로 정리정돈. 뭐 다음 달에 이제 기본서를 착실하게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기초입문서는 기본서로 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요번 달 코스에서 요런 틀을 잡아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집에 가서 부지런히 숙제하라고요. 신청서, 원칙. 1건 1신청지. A는 무슨 신청? 일괄 신청. 일괄 신청은 무슨 성? 동일성. 신청서에는 기록사항이 두 개가 있죠.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 필요적 기록사항 기록
하여야 한다. 임의적 기록상 기록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이변 딸 것에 있다. 해놓으면 돼요. 아, 여기가 초점이구나. 이렇게 맞춰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신청서를 작성했으니까 뭐예요? 자, 뭘 우리가 이제 꾸려줘야 돼요? 자, 등기필 정보의 제공이라는 게 나와요. 등기필 정보의 제공. 요거는 일반화 한번 시켜봅시다.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제공. 제공에다 동그라미 잡아봐요. 자, 뒷장이 넘기니까 제공. 제공이 뭐예요? 제공이 뭐예요? 제출하는 거야, 제출. 제출해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제공하고 작성하고 자꾸 헷갈리나 봐요. 작성은 만들어주는 거고, 제공은 제출해주는 거야.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제공에서 등기필 정보, 우리 가장 또 중요하죠. 거기에다 별표 새겨놓고, 요걸 일반화시켜서 그 옆에다가 방주에다 앞으로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청부 정보라고 써봐요. 청부 정보. 서류와 관련돼서는 요즘 많이 출제가 안 되니까 일반화 시켜놔도 돼요. 청부 정보. 자, 정보 정보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해서 정보 정보는 무슨 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하느냐. 뭐라고 써놨죠?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해 주는 거야. 진정성. 자,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해 주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등기 권리자라고 딱 써놔봐요.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라고 써놔봐요. 요것도 요거만 틀말을 해놓으면 외울 게 팍 줄어버려. 80%가 줄어버려요. 등기 권리자는 그러면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 그러면 의무자는 뭘 받아요? 불이익을 받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 청부 정보의 제공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익을 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누구 거 제공해줘요? 등기 의무자 거. 등기 의무자 왜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의무자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 의무자의 불이익을 받는 요렇게 살펴놔봐요.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가 제공해준다? 등기 의무자. 그러면 A적으로 등기 권리자 제공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거 몇 개 외워두면 돼.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봐봐요. 이제 나머지는 이해를 하라고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필 정보. 이게 무슨 정보예요? 정보 정보 제공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한번 연결해 봅시다. 읽어봐요. 무슨 등기? 상속 등기, 단독 공동. 단독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봐봐요. 우리 전주에 배웠던 상속인 등기가 되네. 상속인 등기는 포괄승계인 등기로서 단독 공동. 그러면 상속인 등기 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때 X 제공하여야 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려워해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요것만 딱 머릿속에 이렇게 해서 우리 등기필 정보도 일종의 뭐예요? 자, 청구 정보거든. 그럼 앞으로 요걸 포맷으로 해서 저희가 요걸 머릿속에 딱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읽어봐요. 무슨 증명? 인감증명. 인감증명도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그럼 또 다시 연결해 볼까요? 자, 상속등기. 상속등기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상속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등기가 있죠? 멸실등기, 단독공동. 단독,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하러 제출해요? 제출하기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청부 서류와 관련돼서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그러면 권리자는 뭘 받아요? 이익.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누구 원칙적으로 제공해준다? 의무자 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당한다고. 봐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가볍게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 나왔다.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시에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OX. X.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단독 공동. 단독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것에 요 청부 정보와 관련돼서 요 정보만 딱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기본서 가서 이제 금융계약서라든지 이제 몇 개 점검해 두면 되겠죠. 그러면 단독 신청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옆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볼지 마세요. 안 봐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따로 정리를 해 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뭐예요? 362페이지에 가봐요. 362페이지에 거기 2번 봐봐요. 뭘 우리죠? 네모 2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네모 3번은 인감증명 또는 뭐예요? 본인 서면 확실 확인서 나와있죠. 그거는 나중에 봐도 늦지 않아요. 자, 지정을 넘겨서 364페이지 4번에 뭐가 나오죠? 기타 첨부 정보가 나오죠. 그럼 기타 첨부 정보도 원칙상 여기 봐봐요. 누구 거 제공해줘요? 등기 의무자 거죠.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의무자 제공하는 거 3개 나중에 정리를 따로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누구 거 제공해준다? 등기 의무자 이렇게. 자, 제4절 보니까 제4절 봐봐요. 그러면 신청 뭐가 나오죠? 방법이 있죠. 그럼 아까 한 세트 마련했었죠. 신청 정보 신청 방법은 뭐가 있었어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그러니까 1번에 뭐가 나와요? 방문. 2번은 전자 신청. 전자 신청을 별표 5개 놓고, 자, 전자 신청은 거기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가로 1번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출석주의 A외. 그러면 출석주의 왜 A일까요? 등기소에 뭐에 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출석주의 뭐에 A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전자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 옆에 전자신청 옆에다가 이렇게 2번에다가 앞으로 이렇게 전자신청 옆에다가 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봐요. 요 옆에다가 이제 저 적격자 부적격자 써봐요. 자, 적격자는 뭐냐? 그러면 등기 전자신청 적격자는 뭐요? 딱 3개를 가지 펼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적을 가진 자, 누구도 할 수 있죠? 애국인이라고 써요. 애국인. 그 다음에 법인. 그러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애국인, 법인입니다. 법인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연인이에요. 비법인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부적격자와 관련돼서 비법인. 요게 그러면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방문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적격자 별표가 5개로서 이게 지문에 매년 출제가 돼요. 그래서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예를 딱 하나 들어놔요. 지난주에 우리 했던 박찬호 장학회 아주 좋아요. 박찬호 장학회. 자, 박찬호 장학회는 우리 특히 조심하라고 그랬죠. 박찬호 장학회의 등기 명의는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박찬호 장학회.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되죠? 박찬호 장학회 회장이 되죠. 그럼 박찬호는 법인이에요? 비법인이에요? 비법인. 그러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는 무슨 신청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방문 신청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아마 이번 달 것에 2가지 측면만 딱 정리를 해놔요. 2가지. 우리 신청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무슨 신청이 있죠? 자, 방문 신청과 무슨 신청이 있죠? 전자 신청이 있네요. 그러면 전자 신청이 이제 매년 출제가 되니까 지문이든 한개 지문이든 독자적 문제든 작년에 독자적 문제로 또 안 나왔어요. 지문으로 나와서. 그러면 전자 신청은 또 별표가 5개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러면 이번 달 것에 적격자와 부적격자. 적격자가 많아요? 부적격자가 많아요? 적격자. 그러면 부적격자가 적정. 그럼 적격자가 많으면 부적격자를 외우는 게 나아요? 적격자를 외우는 게 나아요? 부적격자. 그럼 뭐만 하나 하면 돼? 비법인. 비법인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요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밑에 한번 보죠. 그러면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그러면 거기 2번을 봐봐요. 방주 2번. 방주 2번. 거기가 포인트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쪽 없다. 그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 뭐예요? 쭉쭉 재 놓으라고요. 박찬호 장학회. 박찬호 장학회는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때요? X죠. 무슨 신청을? 방문 신청.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읽어 나가는지 이제 한번 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농협협동조. 농협협동조는 법인이에요, 비법인이에요? 아니죠. 법인이죠. 그럼 농협협동조합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그때 X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자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누구예요? 비법인.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농협협동조합이 법인이냐 비법인이냐 이걸 몰라서 그렇지. 농협협동조합은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은 뭐예요? 법인이니까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읽어봐요. 뭐라고 써요? 삼성전자 뭐예요? 법인이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법인이네. 그러면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번 달 것에 요것만 딱 틀 마련해놔요.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전자 신청의 부적격자는 누구다? 비법인.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자 봐봐요. 제가 이제 등기소로 왔어요. 등기소에 와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 정보를 작성해서 첨부 정보를 자 구비해서 누구한테 가죠? 등기관한테. 등기관한테 뭐하러 가요? 접수. 그래서 오른쪽 등기 실행의 절차. 그래서 1번에 뭐가 나와요? 접수. 이렇게 나오네. 접수. 자,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밑에 무슨 하게 되죠? 심사. 그래서 2번에 심사 줄 거나요? 자, 심사와 관련돼서는 거기 무슨 심사죠? 형식적 심사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로 1번에 형식 동그라미 있잖아요. 형식이라는 것은 절차라고 그러죠. 절차라는 것은 그러면 형식적 심사 주의는 그 옆에다 써놔봐요. 바로 옆에다 써놔요. 자, 신속성하고 정확성 중에 자 절차만 구비하면 되겠죠. 뭐예요? 신속성은 어때요? 신속성은 신속하다는 건 장점이 되겠죠. 뭐가 떨어질까요? 정확성이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무슨 등기가 나와요? 이렇게 써놔요. 무슨 등기가 나올 수 있어요? 부실 등기가 나올 수 있죠. 부실 등기. 자, 부실 등기가 나온다는 것은 등기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읽어봐요. 등기의 뭐라고 써놨어요? 공신력이 부정된다라는 거야. 공신력. 신자는 무슨 신자죠? 믿을 신자가 돼. 등기는 부실 등기가 나오니까 등기의 공신력을 하고 있다. 부정하고 있어.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래가 원활 해야 안 해요? 안 해지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탄생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 불인정? 인정. 그래서 요거 등기 추정력이 지난주에 배웠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등기 추정력. 그래서 요게 별표 3개짜리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맹점은 뭐냐?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안이 서류만 구비되면 봐봐요. 서류 구비 다 됐네. 도장 제대로 찍혔네. 이것만 심사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진위학번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서류가 잘 구비됐다. 그럼 등기안이 등기를 처리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등기가 나와요? 부실 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의 공신력 인정 불인정 불인정.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요 신속하다는 건 장점인데 뭐는 떨어진다.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심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이제 넘겨봤더니 이제 심사를 해봤더니 자 봐봐요. 심사를 이제 했더니 뒷장이 뭐라고 나왔어요? 3번 읽어봐요. 등기 신청의 각하. 각하라는 것은 각하 밑에다가는 이렇게 써놔요. 각하 지난주에 배웠네. 거부 처분. 그렇죠. 거부 처분. 자, 그러면 이제 보정이라는 게 나와 있죠. 보정이라는 것은 보정이죠. 그러면 요거는 보충과 정정을 이야기해요. 보충. 그 다음에 정정. 합쳐서 뭐라고 그래? 이걸 보증이라고 그러는 거야. 보증. 보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마음에 안 들어. 읽어봐요. 맞아. 치하. 치하는 뭐예요? 자, 등기를 철회하는 거야. 철회를. 그러면 요 치하는 누가 하는 거죠? 여기는 당사자라고 써놔요. 당사자. 그러면 등기관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뭐예요? 읽어봐요. 각하 처분과 보정을 하겠죠. 좀 보충을 해와라. 근데 이제 다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당사자는 뭐 할 수 있죠? 나 안 할래. 뭐예요? 치하. 원위치로 돌릴 수 있죠. 치하. 치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철회라고 그러는 거야. 일단 개념 잡고요. 각하, 거부, 보충. 보정은 뭐예요? 보충과 정정.
치아는 뭐라고요? 철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각하처분은 이제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11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로 1번에 각하사유 나와 있네. 제29조 옆에다 11가지라고 써놔요. 이번 달 거서는 2개만 딱 숙제하라고 그랬어요. 몇 호만? 1호하고 2호. 1호는 무슨 위반? 가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요걸 딱 잡아놔야 돼. 1호하고 2호를. 그래서 1호하고 2호는 우리가 요 2개가 바로 뭐예요? 요 2개는 그 옆에다 1번, 2번 옆에다가 요 앞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당연무효야. 당연무효. 설사 등기가 돼 있더라도 무슨 말소다? 직감 말소예요. 뭐의 대상이다? 이 신청의 대상이다. 어차피 11호까지 애워야 돼. 애워야 되니까 오늘은 그 전처전으로서 1호하고 2호를 반드시 잡아놔야 돼. 특히 요 2호는 뭐예요? 적어도 한 문제에서 4문제까지 출제되는 거야. 4문제까지. 그래서 요 2호가 바로 별표가 5개가 되는 거야.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2호 사유와 관련돼서는.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점유권은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한이 각하에 몇 호로? 2호로.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자,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치권을 신청하면 몇 호로 각하한다? 2호로 각하해.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그러면 지난번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죠. 자,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한이 각하에 몇 호로? 2호로.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 12문제에서 4-5문제가 전부 요거에 걸려 있는 거야. 몇 호하고? 2호로 연결되는 거야. 2호. 그래서 오늘은 자, 각하 무슨 처분이죠? 거부 처분. 몇 개? 11개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도 절대 무효가 2개가 있어. 2개가. 그러면 몇 호? 1호하고 2호. 1호는 무슨 위반? 가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3호. 궁금해도 참아요. 그거는 기본서 가서 정리하자고. 그러면 오늘은 이번 달 넘어가기 전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종강이죠. 1호가 무슨 위반? 가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읽어봐요.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뭐의 대상? 이신청. 그러면 이 문제가 자주 나와요. 잡아봐요. 자, 이 문제가 단골 메뉴야. 다음 중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럼 아닌 것은 그러면 뭐예요? 역으로 해볼까요? 그럼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그럼 결론적으로 1호와 2호가 아닌 걸 골라라. 이 말하고 갔잖아. 1호는 무슨 위반? 가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매년 출제되는 지문이야. 다음 중 직권 말소 대상이 기냐 아니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 그러면 뭐예요? 1호하고 2호가 아닌 걸 골라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1호는 무슨 위반? 가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래서 오늘은 각하와 관련돼서 거부 처분 요 1호와 2호에 대해서 꼭 한번 3호부터 다음 달에는 이제 3호, 4호, 5호, 6호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는 7호, 8호, 9호 그 다음에 마지막 달에는 11호까지 이제 마무리 딱 작업하면 돼요. 근데 인간의 한계는 끝이 없더라고요. 무한하더라고요. 다 외워서 시험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1호부터 11호까지 딱 외우면 자기가 등기관 같아. 이거는 메트로 각하, 이거는 메트로 각하, 요거는 메트로 각하 이렇게. 그러니까 등기관 같이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요거 1호 때문에 등기 안 받아줍니다. 요거는 2호 때문에 안 받아줍니다. 요거는 3호 때문에 안 받아줍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그 전처들어서 뭐 11개 중에서 이제 2개 외웠으니까 5분의 1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요 외운 것만 까먹지 말고 우리 이제 다음 달에는 3, 4, 5 그 다음에 이제 쭉쭉 외워 들어가면 되니까 1호하고 2호가 급한 불이니까 요 1호, 2호는 반드시 잡아둬야 돼요. 근데 등기관이 이제 각하 거부 처분은 안 돼서 서류를 보니까 좀 보강 좀 해와라. 이게 뭐 읽어봐요. 보증. 그럼 오른쪽 가로 2번에 뭐가 나오죠? 보증이 나오네. 보가 뭐예요? 보충과 정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보증과 관련돼서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거기 가로 5번으로 가봐요. 신청에 뭐가 나오죠? 치아를 뭐라 그래? 철회. 그래서 철회라고 딱 줄잖아요.
등기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전이 동그라미네요. 신청한 등기를 취하할 수 있다. 공동 신청인 경우는 물론 취하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취하는 뭐라는 거예요? 철회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그 밑에 취하는 뭐라고 써놨어요? 철회. 그렇죠. 철회. 철회라는 것은 완료 전이야, 완료 후야. 완료 전에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번 달 것에 요 정도만 딱 잡아놓으라고. 자, 이제 봐봐요. 심사를 했어요. 각하도 없고 보증도 없어, 취하도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등기부에 이제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등기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세 부분. 표제부, 갖고, 얼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권리. 그럼 갖고 얼고 공통점은 권리의 등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등기부에 실행하게 돼. 그래서 거기 밑에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4번에 등기 실행. 실행이라는 것은 이제 기록과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래서 가로 2번에 등기부에 기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기록 줄 쳐놔봐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가로 2번하고 가로 3번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다시 써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기가 이제 애워졌는지 이제 접수 시기. 자, 여기에다 이제 자기가 써봐요. 자, 아주 좋아요. 이번 달, 뭐예요? 요번 수강생 형님들은 부지런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접수 시기. 저장된 때. 그렇죠. 저장된 때. 자,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 접수한 때. 그렇죠. 접수한 때. 자,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렇죠. 교합한 때. 자, 요 세 개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이 발표 하나야. 과거에는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기록한 때였거든. 근데, 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봐봐요. 자, 접수가 빨라요? 기록이 빨라요? 접수가 빠르죠.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하면 과거에 여기서부터 효과를 인정하면 접수 시점부터 기록 시점까지 뭐예요? 틈이 생겨. 그럼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2014년에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등기부에 기록하면 접수한 대로 소급해서 이렇게 효과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효력 발생 시기는 기록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다. 접수한 때. 완료 시기는 교합한 때. 그러면 이렇게 딱 정리해놔서 가로 3번을 가봐요. 가로 3번에 뭐라고 나왔죠? 식별 보호의 기록. 그걸 가로 열고 교합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교합됐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완료 시점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완료 시점. 그러면 교합이라는 것은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는 식별 번호가 부여돼. 그걸 교합이라고 그래. 교합. 그러면 이 교합이 바로 무슨 시기죠? 완료 시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등기는 완료돼서 끝났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6절로 가니까 등기 완료 후의 절차 발빠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일단은 등기 완료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숙지가 돼야 돼. 읽어봐요. 그러면 접수 시기,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만 때, 교합한 때. 그러면 등기가 완료됐어요. 그러면 뭘 만들어줘야 돼? 영수증을 하나 작성해줘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필 정보라는 거야. 등기필 정보. 우리가 물건 사면 영수증을 주듯이 등기가 끝나면 등기필 정보 요걸 준다고. 요걸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에 등기필 정보의 작성 사유가 나와. 가로 1번에. 그러면 작성하는 경우 찾았어요? 예, 그걸 별표 3개 놓고 계속 지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언제 작성하느냐? 그러면 작성하는 경우 가로 1번 그 앞에다 일단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뭐냐? 그러면 우리 개념 잡았었죠. 복습. 다 지금 이제 복습이야. 새로운 권리자가 자,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 확인하는 정보 아니면 작성하는 정보 이게 뭐예요? 등기필 정보야.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심키는 뭘까요? 새로운. 벌써 새로운.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새로운 여기에다 이제 줄을 딱 넣고 새로운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기입 등기가 생각나. 기입이 뭐예요? 보전, 설정, 이전.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전, 설정, 이전. 그죠? 보전, 설정, 이전. 이때는 뭘 만들어준다? 등기필 정보. 이렇게 연결이 돼.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요거 가지고 잘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 써놔요. 등기필 정보는 등기 신청인가 명인이 일치할 때 작성해 준다고.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중심키가 됩니다. 신청인가 명인이 뭐 할 때 일치할 때. 그죠?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 작성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작성 사유. 그럼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해를 해봐요. 자, A가 보전 등기,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전 등기죠. 그럼 신청인은 누구죠? A, 명인도 A죠. 일체, 불일체, 일치. 그러면 뭐예요? 그때는 권리증을 하나 만들어줘. 그게 바로 등기필 정보야. 그러면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신청인은 뭐예요? 읽어봐요. B죠. 명인도 뭐가 돼? B죠. 일치, 불일치, 일치.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뭘 하나 작성해줘? 등기필 정보. 권리 영수증을 하나 작성해준다고. 그게 바로 등기필 정보야. 그럼 만약에 그러면 A가 B한테 1억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저당권 설정이야. 그러면 저당권 설정이죠. 그럼 신청인은 누구죠? B. 명인도 뭐다? B. 일체, 불일체, 일치.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뭘 하나 만들어줘? 영수증.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필 정보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봐봐요. 그럼 벌써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이제 봐봐요. 이제 눈치가 이제 채봐요. 자, 지난주에 배웠던 우려 먹어보죠. 채권자 대의 신청. 그 다음에 촉탁 등기. 두 개 가지고 한번 우려 먹어볼까요? 자, 채권자 대의 신청은 영수증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 안 만들어져. 신청인은 채권자, 명의는 채무자. 일체, 불일체, 불일치하고 있네. 그럼 채권자 대의 신청 시 뭐의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어때? X 이렇게 봐야 되나? 그러면 촉탁 등기 신청인은 누구죠? 관공서죠. 명의는 단 사람이네. 일체, 불일체, 불일치. 그럼 촉탁 등기 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어때? X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요 논리를 왜 개념하고 논리를 잡아가느냐. 그러니까 뭔가 포인트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고서에 그러면 봐봐요. 등기필 정보의 등기필 정보란 읽어봐요. 새로운 여기에 포인트야.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로서 그러면 등기 신청과 명인이 할 때 일치할 때 찾아봤더니 그런 단어가 뭐가 있더라? 보전, 설정, 이전이 있더라. 그래서 그 1번에 가니까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읽어봐요. 보전, 설정, 이전 단어가 봐요. 근데 권리의 설정 동그라미 2번의 설정, 이전 동그라미 가등기 줄 찾아봐요. 가등기는 뭐가 빠졌죠? 보전이 빠졌죠. 왜 보전이 빠졌을까요? 보전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거든. 그렇죠?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슨 등기하죠?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 순위 확보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설정 이전의 가등기라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 3번에 가보죠. 경정 변경 줄 쳐놔봐요. 경정 변경 줄 쳐놔봐요. 줄 쳐놨어요? 자, 변경은 객체의 변동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앞에 뭐가 포인트일까요? 권리자가 추가되는 이게 포인트야.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야.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 등기함에서 뭘 작성해준다? 등기필 정보. 그럼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변경이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저당권 변경 등기는 권리자가 추가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권리증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을 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거기에도 하나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합의요?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변경 앞에 뭐가 붙어서 읽어봐요.
합유 명인 표시. 그럼 합유 명인 표시는 권리자가 변경된, 읽어봐요.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이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준다라는 거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등기라도 뭐가 추가된 경우요?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그 정도만 5번 달 코세에 잡아두면 돼요. 그러면 이번 달 코세 다 해. 그러면 자 봐봐요. 등기 필정보의 저 개념 다시 한번 해오라고.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그러면 등기 필정보의 작성은 읽어봐요. 신청인과 명인이 말 때 일치할 때. 자, 그러면 거기 368페이지 거기 옆에 방주에 가니까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거기 가운데다가 여백에다 만남이라고 써봐요. 만남. 누가 불렀어요? 노사연이 불렀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그럼 뭐예요? 필연이에요? 우연이에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요. 우연적 만남과 필연적 만남이 있어. 필연적 만남. 그래서 만남도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연적 만남과 필연적 만남. 우연히 만났다. 이게 뭘까요? 이게 공유가 돼. 공유. 자, 필연적으로 만났다. 합유. 요 합이라는 개념을 좀 잡아라는 거예요. 공유라는 것은 우연히 만난 거야. 우연히. 우연히 만났다라는 겁니다. 필연적 만남. 필연적으로 만났다라는 거. 그게 뭐예요? 공동소유 형태에서 뭐가 돼요? 합의가 돼. 그러면 여기 합의인지 공유인지 봐봐요. 자, 세 사람이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세 사람이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공유일까요, 합일까요? 합의. 그게 합의라는 거야. 나중에 공유라는 재산 형태와 합의라는 재산 형태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연적 만남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공유. 공유는 뭐예요? 그러면 인적 결합체가 약할까요, 강할까요? 약하죠. 그래서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 써놔요. 약하다. 그러면 합의라는 것은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 강하다. 강하다. 그래서 강하다. 자,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벌써 봐봐요. 그러면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라는 것은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없다?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없다? 있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공유 지분은 그래서 각자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합의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분의 탄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공유라는 재산 형태와 합의라는 재산 형태가 생각나면 노사연이를 생각해. 노사연이 만남을 생각해. 이게 우연히 만났다. 공유. 그러면 공유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다. 각자 처분이 가능해요. 그러면 필연적 만남이 뭐라고? 합의. 합의는 무슨 동의가 필요해?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야. 전원 동의가 필요해. 자, 그러면 이제 공유와 합의의 관계를 봤으니까 그러면 합의 요 밑에다가 하나 또 기초공사를 하다 전부 기초야. 기초를 지금 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 강의가 힘들어요. 기초 강의가. 자, 합의라는 것은 요 밑에다가 써놔요. 이렇게 써놔요. 합수적 소유라고 써놔요. 합수적 소유. 그러면 제가 동그라미 쳐놓았으니까 본인이 동그라미를 쳐놔봐요. 읽어봐요. 합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탄생하는 거야. 자, 합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숫자가 무슨 숫자냐? 이게 손 숫자가 돼. 손이 돼요. 손이 됩니다. 손 숫자가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요. 이게 합이라는 거다. 합이라는 거야. 합이라는 재산 형태야. 그러면 몇 사람인지 봐봐요. 몇 사람이죠? 세 사람. 좋아요. 작년에는 6사람이라고 그러더니 손은 2개잖아. 2개. 그러면 봐봐요. A, B, C. 그러면 봐봐요. A가 합의에다 여기 존재면 전원에 다 미친다라는 거야. B도 전부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 C도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러면 결론적으로 A, B, C 세 사람.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읽어봐요. 합의 지분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전부 미치잖아. 그러면 합의 지분은 전부 미치니까 이거는 합의 지분 자체는 등기할 필요가 없죠.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합의라는 것은 읽어봐요. 인적 결합체가 강하다. 합수적 소유는 뭐 읽어봐요. 합유. 숫자가 무슨 숫자? 선. 그러니까 이거 합의에다 재산은 다 미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출발해요. A가 돌아가셔서 자식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자식이 누군데?
A 다시네. 그럼 아버지 손하고 아들 손하고 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아버지 손하고 아들 손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합의 지분은 읽어요. 상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상속이 안 돼. 합의 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분의 변동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몇 사람이었죠? 세 사람. 그러면 누가 빠졌어? A. 그러니까 권리자가 추가된 거라고. 빠진 경우도 일종의 뭐에 넓게 봐서는 추가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때는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봐봐요. 그러면 합의 지분은 등기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합의 지분은 등기가 안 되니까 여기에다 써봐요. 그러면 가압류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합의 지분의 가압류 등기 시 등기한이 각하에 메터로 이어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합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등기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공유 지분은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러면 공유 지분에 가압류 가처분은 치고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읽을 때 조심해야 돼. 우리 등기법에서 공유 지분이냐 합의 지분이냐 조심해서 읽어야 돼. 그러니까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갈 수 있죠. 합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원래는 자 그러면 주체가 빠졌죠. 주체가 빠졌는데 상속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지분에 뭐가 생겼어? 변동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때는 합의 명의 표시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변경 등기라는 거야. 만약에 상속이 된다면 무슨 등기가 될까요?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엄청나게 자주 출제돼,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이거는 자꾸 앞으로 할 거고, 오늘의 만남은 뭐예요? 요 만남을 노사연이를 생각하라고. 공유와 합의. 우연히 만났다. 공유. 필연적으로 만났다. 합의. 그러면 공유라는 것은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 그러면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그러면 합의 공유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공유 지분은 빨리 깨져, 천천히 깨져. 그러면 5년 바운더리에서 특약을 할 수 있도록 특약이 규정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5년 그러면 특약을 안 하면 빨리 깨지잖아. 그러니까 5년 바운더리에서 뭐 특약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거는 특약을 갱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게 올해 민법에서 2.5점짜리야. 경신할 수 있다라는 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봐봐요. 뭐예요? 만남. 우리는 이제 필연적으로 만났어요. 그럼 세월이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러면 이제 노사인의 만남 2탄 뭐가 될까요? 배려. 자, 배려. 우리는 배려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배려 없어요? 2탄이 뭐예요, 그러면? 배려죠. 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 익어가는 거지 늙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수업 들수록 익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 헷갈리지 말고 오늘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읽어봐요. 등기 필 정보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 작성해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남은 우연적 만남과 필연적 만남이 있다. 우연적 만남은 공유,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필연적 만남은 합의로서 인적 결합체가 강하다. 그러면 합의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무슨 동의가 필요해? 저는 동의. 그러면 합의라는 것은 합수적 소유의 줄임말이 합의가 돼. 숫자가 무슨 숫자? 선수. 이달에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해 줘야 돼요. 만약 시험에서 이제 책을 읽을 때 공유, 합의 나왔다. 우연적 만남이 공유, 필연적 만남이 합의. 그거는 꼭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그럼 요 페이지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등기 필 정보의 작성.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권리증을 만들어줬어. 그러면 권리증을 만들어줬으니까 대장하고 등기부를 상호 뭐 해야죠? 일치시켜야죠. 그래서 3번을 가봐요. 자, 오른쪽 369페이지 3번 찾았어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찾았죠. 그러면 거기 여백에 좌측면 우측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방주에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또 오늘 5번째로 반복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2 하나 돼 있어. 자, 그러면 지목이 바뀌었어요. 지목이 바뀌었다.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걸 뭐라 그래? 선대장 후 등기라고 그러죠. 사실이 바뀌면 대장부터 바뀌네. 이렇게 화살표나요. 그걸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 그렇죠. 등기 촉탁은 우리 지적 파트에서 여러 번 배웠어요. 등기소에 알려준다. 그러면 등기 촉탁은 권리관계야, 사실관계야? 사실관계. 요번에는 여기 봐봐요. 자, 요거는 이제 밑에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갑이야. 자, 여기가 갑이야. 갑. 그러면 토지 등기부도 누구? 갑. 토지 대장도 갑. 일체 불일체? 일체. 근데 갑이 어라한테 팔았어요. 어라한테 팔았어요. 무슨 변동을 가져왔죠? 자, 소유권이 변동했죠.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선등기 읽어봐요. 후대장이 돼.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갑을 올로 바꿔서 상호 일치시켜주는다고. 이걸 뭐라 그래? 등기 필통지 제도라고 그래.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를 해줘. 그 용어는 뭐예요? 이게 바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는 거야. 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를 간단하게 뭐라 그래?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그럼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바로 그러면 자, 등기 필통지는 무슨 변동이 발생해야 돼? 읽어봐요. 무슨 변동? 소유권의 변경을 가져와야죠. 소유권의 변경. 자, 그러면 저는 사실 이제 몇 개 한번 점검해봐요. 자, 요거는 이제 2에. 자, 갑토지에다 저당권을 설정해서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를 해야 된다. 어때? X죠. 저당권을 설정해놔봐요. 소유권의 변동이 없잖아. 그러면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하고 친하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얘네들이 있네. 읽어봐요. 등기, 압류, 처분. 그럼 작년에 8월달에 문제 봐봐요. 땀정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가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거 읽어봐요. 등기, 압류, 처분.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없죠. 얘네들은 그러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왜 못 푸느냐? 자기가 전반적으로 원리, 포인트를 못 잡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되어 있다? 세원화되어 있다.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 가볼래요? 369페이지 방주를 한번 봐봐요. 상주. 그러면 이제 외울 필요가 없잖아. 자,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찾아서요. 그러면 첫 번째 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할 필요가 없죠. 왜? 소유권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점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에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거기 369페이지 우측 방주를 봐봐요. 맨 밑에. 자, 이걸 방주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소유권에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가등기. 읽어봐요. 가압류. 가처분은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다가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봐서 하나가 빠져 있기는 한데 기본서에 가면 여기 다시 앞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4번이라고 써요. 04번. 그러면 04번으로 맨 밑에다가 369페이지 04번으로 딱 써놓고 자, 4번. 자, 썼어요. 네모 04번. 자, 그러면 저희가 제목을 하나 붙여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가세 자료를 송부해. 이제 세금 받아라 이러겠죠. 세금 받아라 이겠죠. 가세 자료를 송부해. 기본서에는 이제 가세 자료 송부가 있어요. 기초인문에서는 빠져 있지만, 그러면 이제 가세 자료를 송부하니까 뭐예요?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 이제 등기는 완료가 된 거라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한 게 뭐예요? 이 과정이야. 자, 봐봐요. 자, 이제 흐름만 잡아요. A가 B한테 팔았다. 그러면 어디로 왔어요? 등기소로 왔죠. 등기소로 뭘 작성해요? 신청서. 원칙 1건 1신청. A는 일괄 신청이죠.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구비해서 누구한테 왔죠? 등기관한테. 등기관이 뭐예요? 접수를 하겠죠. 등기관한테 접수하면 뭐죠? 심사를 하죠. 심사는 무슨 심사? 형식적 심사. 그러면 등기관이 뭐에 불만이 있어? 그러면 뭐예요? 각하 거부를 하게 돼.
그리고 또 뭐예요? 조금 미진하면 보충하고 정정을 해. 당사자가 마음에 안 들어. 맞아. 취하를 하죠. 그러면 각하도 없어, 보정도 없어, 취하도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하면 완료 시점은 여기 봐봐요.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 접수할 때. 완료 시점은 교합할 때. 등기가 맞춰서 안 맞춰서? 맞춰서. 그럼 뭘 만들어줘? 영수증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 그 영수증이 뭔데? 등기필 정보야.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이제 작성해줬으니까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켜야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권리 사실관계가 바뀌었다. 선대장 후 등기. 이걸 뭐라고?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을 거꾸로 하면. 자, 등기 촉탁을 거꾸로 하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탁청기 등.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라는 거야. 촉탁 등기. 아까 그러면 다시 가볼까요? 당사자가 게시하면 신청, 관공서 게시하면 촉탁.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 지적 파트에서는 등기 촉탁이라고 배우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배워요? 촉탁 등기라고 배우는 거야. 촉탁 등기. 자, 그러면 소유권이 변동했으니까 읽어봐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그럼 마지막으로 무슨 자료? 가세 자료를 송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하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등기소에 가면 저보고 뭐 봐요? 읽어봐요. 저보고 이제 경매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경매 강의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이론만 하면 뭐 해요? 제가 시간이 나서 어디까지 모시고 가야 돼? 법원에다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법원에 못 모시고 가니까 제가 경매 강의를 못 해준다고 그래서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제 뭐 이론만 들어오고 가서 실전에 가서 이제 경매를 한번 해봐야 돼. 한번 해봐야 돼요. 경매는 이론도 이루어지만 뭘 우리가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실전에 가서 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한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까먹을 생각하고 뭐에 가서 한번 던져보는 거야. 그러면 경매 다 끝나버려요. 경매 다 끝난다라는 거야. 지금 경매 맨날 이론만 배우면 이거는 뭐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권리 분석하는 게 등기부 조금만 보면 권리 분석이 되는데 뭐 할 게 뭐 있어 경매가.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실전에 법원에 가서 한번 뭐예요? 해보는 거야.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까먹을 생각하고 그러면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실무에 가서 직접적으로 부딪혀 보는 게 경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에 못 모시고 가요. 이론만 하면 뭐해? 이론만.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원리야. 등기법도 지금 이론만 배우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등기법을 배웠으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등기소에 가서 한번 등기 한번 해봐요. 뭐 얼마 안 들어. 그러니까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도 벌 수 있어. 건저당 그냥 저당권 설정 등기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등기관이 뭐예요? 착해졌어. 착해졌어요. 그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등기하러 왔는데 그러면 저 앞에 가서 물어봐. 입 달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저당권 설정 등기하러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서 뭐예요? 문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적어줘요. 혹시 요 서류 가져왔어요? 요 서류 가져왔어요? 요 서류 안 가져왔는데 그럼 자기가 보강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한 번은 퇴짜 맞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옛날에는 한 번만 퇴짜 맞은 게 아니야. 8번, 9번, 10번 퇴짜 맞으니까 에라 귀찮으니까 누구한테 시켰어? 법무사한테 시켰죠. 지금은 한 번 퇴짜 맞을 거 생각하고 가서 이제 뭐 한번 등기해보면 몇 장이 끝나요? 3장이 다 끝나버리는 거야. 자기가 등기를 사고 파는 거에서.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서만 맴맴 도니까 이 파트가 어려운 겁니다. 딴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죠.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할 때, 뭐 할 때, 교합한 때. 자,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달아져 있다. 이원아. 그러면 자, 지번이 바뀌었어. 그럼 선대장, 후등기, 무슨 촉탁, 등기, 촉탁. 뭐 어디가 바뀌어요? 표제부가 바뀌겠지.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특징은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몇 개월? 1개월. 바로 그거야.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소유권이 변동됐다. 선등기 후대장. 뭐가 돼요? 등기 필동지. 그걸 뭐라고?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그러면 다음 중 등기 필동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이 말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걸 찾아라. 그러면 저기 뭐부터 찾아? 가부터 찾아.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게 없다 그러면 뭘 변동을 찾아요? 저당권이라든지. 저당권 아직까지 변동이 없죠. 그런 것들 우리가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